그래서인지 진상 많은 이 시대에 남들은 식당 하려니 저보고 참 힘들겠다 말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람 나름인 게 저에겐 가뿐하니 하나 힘들 것 없는 업종으로 제가 예전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시려나 제가 했던 일이 건물이나 가게를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약간은 특수한 일로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머물다 세상을 떠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조금 이 일에 대해 입에 오르내리고 조금씩 알려지는데 가끔은 정신이 살짝 이상한 진상 세입자 쓰레기 치우라고 출동하기도 하는 특수 청소부, 보통은 사건 사고로 명을 달리한 분들이나 고독사 하신 분들 집 청소해드리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그럴듯한 명칭은 고사하고 구청이나 동네 사람 혹은 장의사 통해서 자기들도 찜찜하고 안 좋은 마음에 은밀하게 부탁하고 의뢰받은 저희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서 진저리를 치며 하는 일로 참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남들 들으면 기함할 일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버리도 버리지만 뭐랄까 머릿속 가득 음흉한 생각이 번뜩번뜩 들며 태생적으로 순하지 않던 저란 놈이 이 일을 하며 사람이 되었다 싶은 것이 누군가의 처량하고 씁쓸한 마지막을 정리하고 치우며 또 그 가족들의 냉한 반응을 보며 저도 모르게 배우는 것이 생기더란 말이죠. 누군가의 죽음으로 먹고 사는 제가 쓰레기 같겠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은커녕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던 것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모습으로 가겠구나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기 때문인데 인간사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간다지만 또 마냥 그런 것은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욕 처먹고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무마되고 쉬쉬하는데 또 이름값 하는지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가 생전 모은 미술작품들을 이유야 어찌 되었건 나라에 기부하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 S그룹 회장님 말입니다. 당시 저 아는 친구가 상속세 덜 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툴툴대던데 저는 그렇게만은 안 봅니다. 상속세 그게 상속 받은 것만큼 나갈 리가 없이 상속 받는 데서 몇 프로인데 그게 설마 상속세 무서워서일까요? 상속세가 엄청 많이 물려 50% 떼인다 해도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인데 세금 아까워서 운운합니까? 지들 같은 줄 아나. 참 사람들 은근히 못난 것이 시기인지 질투인지 좋은 일에도 잘했구나 고맙다 말조차 인색합니다. 보니 지방마다 서로 그 미술품 받으려고 혈안해 그거 구경 가려고 안달이더구만. 사실 저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배움도 짧고 무식합니다. 솔직한 게 탈이면 탈인데 그래서 저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오늘날까지 밥 먹고 삽니다 제가. 실은 저 그 험한 일 할 적에도 돈에 관한 한 사람 참 무섭고 추잡하구나 느낀 것이 미천이라고 단칸방뿐이라고 제발 험한 일 있었던 방 같지 않게 잘 처리해달라며 다 죽어가면서 부탁하던 순한 할머니도 방 치우며 나온 봉투엔 눈을 희번뜩이면서 방세 못 받았다고 독수리처럼 확 채가고 심지어 온갖 잘난 척하며 손님 행세하던 자가 자기 밥값 안 내고 어슬렁 이쑤시며 내빼더이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닌지 같이 온 어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고 가는데 숱한 그런 모습보다 죽어서나마 나라에 기증하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인가 싶어 저는 달리 보입디다. 짐승 같은 어릴 적 이야기 한 자락 해드리자면 제 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였고 엄마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셨으니 집안 사정은 뻔하고 지금이야 청소부가 공무원으로 고된 일 하는 만큼 빵빵하게 봉급받지만 예전 청소부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거리 청소 일은 고되기도 하지만 괜시리 코막고 저기서부터 오는 사람들 시선 참 기분 거시기 한 일입니다. 아니 물론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만 자기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병균이라도 옮기는 사람 보듯이 멀리로 돌아가고 입 막고 코 막고 나쁜 사람 보듯이 피해가는데 결국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아버지도 점점 심사가 비틀리고 뒤틀리시는지 매일 술로 속풀이를 하시느라 습관적으로 밥 대신 술부터 찾으시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시장 바닥이나 거리 한켠에서 물건 파느라 힘들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참에
이런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있으셨을 터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배운 주도는 절대로 혼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혼자 밥도 안 먹고 속상한 마음 푼답시고 맨 밥상에 술병만 올라가니 나오는 건 한 탄에 한숨뿐이라 뭐 하나 배울 것 없습디다. 더 어릴 적에는 그나마 웃으며 저와 눈도 맞추고 기분 풀리나 싶더니만 점점 우중충하니 화나서 마시는 술이 그대로 화로 쌓이는 것처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느니 신세 한탄이라 매일매일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만신창이가 돼 고꾸라지도록 마시고 그대로 술상에 취해서 엎어져서야 그 한탄이 멈추었습니다. 취해서 쓰러진 한심한 모습에 어머니도 곱게 나올리 만무하니 걱정해서 이내 타박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요. 이내 고함과 원망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같은 밑바닥 인생이 무슨 낙으로 살겠어. 일 마치고 취해서 쓰러져 자는 맛에 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트집이야 재수없게. 어디 라도 생긴 거요? 옆에 내가 서방이 못났으면 지라도 날고 뛰어 벌어먹여 살릴 궁리는 않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 붙들고 잡들이야 잡들이가. 너도 내가 청소나 한다고 우스워 보이냐? 너도 새벽 청소 나가 차에 치여 그렇게 되어버린 만수 부러워 죽겠고 나도 언제든 치여갔으면 하고 바라냐? 에라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날 이때꺼정 청소나 하는 거야. 옆에 내가 그런 잔소리 할 생각 있으면 멋들어지게 안주나 차려 내오던가. 누굴 바지저고리로 하나? 무슨 걱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심통나고 무시해서 하는 말이지. 청소나 하는 남편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말은 새까만 거짓말이지? 언제 일터에 한번 찾아와 밥을 가져다 줘봤어? 그렇다고 사근사근 하기래. 에라이, 내가 재수 온 붙은 게 너 만나고부터 아냐? 실컷 먹여 살리니 이제 와서 코 막고 입 막고 모른 척을 해? 요놈의 못된 여편네가 아주 나불나불 입만 살아갔고는. 뭐? 다른 남자? 내가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 아주. 너야말로 마실 돈도 없고 동료라고 아무도 어울릴 사람 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천하에 못나고 못난 게 어디서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숨을 막히게 해? 그래, 내가 매일매일 정한수 떠놓고 빈다. 어쩔래? 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쥐꼬리만큼 벌어 술값으로 다 날리는 저 술귀신 좀 잡아가라고.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안주 좋아하시네. 차라리 만수처럼 일하다 하늘 가면 여기저기서 보상금이라도 받지. 이건 뭐 술병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정신인 적이 없어. 네가 그러고 남편이고 애비라고 대우받기를 바래 이 인간아? 재수 온 붙은 거 좋아하네. 나는 너 같은 거 만나서 인생 아주 똥발받구만.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해? 아무리 무식하고 없어도 사람 하나는 좋다 했더니만 사람을 사기쳐도 유분수지. 찢어진 입이라고 나불나불 지 못난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빠졌어. 그렇게 살 거면 나가서 콱 그냥 가버려. 차라리 비싼 차에 들이받쳐서 보상금이라도 타먹게 좋은 외제차 있거들랑 알짱알짱거려 보란 말이야. 못하지? 이승에 술병 아른아른거려서? 아기도 이런 아기가 없어. 에이, 지긋지긋한 내 팔자. 에이, 더럽은 인생. 그렇게 오랫동안 좋지 못하게 마신 술은 독이 되어서 아버지의 몸을 망쳤는데 다 인지상정이죠. 황달이 오고 소화도 되지 않고 아랫배가 이상하게 불러오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술을 마셨고 이내 병원에 갔을 때는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소리와 함께 살고 싶으면 당장 술부터 끊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뻔한 소리를 듣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의 경고에 나 죽는다고 절망한 보따리까지 보태진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려는 듯이 계속 술을 드셨고 복수가 차서 아랫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숨이 가빠서 일도 못할 상태가 되어서는 이미 가난 말기, 가망이 없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 의사를 바라보다 살려달라는 소리마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셨습니다. 실은 그 독한 아버지가 병원에 제 발로 찾아간 것은 이미 그 무디다는 간이 아픔을 느낄 지경이어서로 당신은 간이식도 꿈같은 기술에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본인이 이미 간경화 판정을 받고 펌하신 것입니다. 딱히 방도도 없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정 아프거들랑 진통제로 버티라는데 아버지에겐 진통제보다 술이 만병통치약으로 악수의 악수만을 거듭하게 시커멓게 썩어가는 와중에도 술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독약이란 걸 알면서도 가져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게 술이 없으면 발악을 하며 난장판을 만들고 벌떡 일어나 한달음에 내달려 어머니 노점으로 돌진해
머리채를 쥐어잡았기 때문인데 어머니는 그쯤에 조금 유해지셔서 저에게 네 아버지가 정떼고 가려나 보다 하시며 뒤돌아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저는 안 속았습니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어차피 우리 사이엔 뗄 정마저 없이 술에 먹힌 지 오래되셨던 아버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사람이 아니었죠. 마지막까지 술을 드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참 가시는 날까지 방바닥에다 한 보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토해내고 가셨는데 어쩌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제가 험한 유품정리사 특수청소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을 않는 것인가 싶습니다. 희망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가난하고 또 마음까지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란 저는 돈을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굴렀는데 가난이 되물림되는 세상, 어떠한 위화감도 이상할 것도 없이 밑바닥 인생을 한껏 더 거칠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제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 미리 절망을 했는데 간간히 아는 형님이 옆에서 인상만 팍 써주면 된다기에 동행하면 세종대왕님이 생겨서 뒹굴뒹굴 일확천금이나 꿈꾸며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딱히 공부를 하던 놈이 아닌 저는 못 먹고 자란 것 치고 덩치가 좋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던지라 아무 불만 없이 밤거리를 쏘다니며 나쁜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당시 그 무리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술 파는 형님의 학창시절부터 그 형님의 꼬봉이었던 형님의 상고 출신으로 머리를 잘못 맞아서 그날 이후 나사가 한 10개 정도 빠져서 돌았다는 꼬봉 형님 종수까지 면면이 화려했는데 종수는 또 잠시 일하던 철판을 프레스로 찍어서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해서 한 손을 못 쓰게 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아무리 못나도 배움의 동물이라 하다 보면 늙고 생명이란 신비로워 다 살게끔 뇌가 활성화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게 마련인데 종수 이 녀석은 사고 난 지 근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고 난 오른손잡이라 영 어색하다며 아직도 왼손을 못 쓰는 돌대가리로 덩치가 산만한 제가 대장 형님의 꼬봉의 동생 꼬봉짓을 해주며 영 모양 안 나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계획 따위는 백지로 결혼을 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머릿속에 없이 그저 하루하루 뭐 건덕지 생길 것은 없나 오늘은 어떤 인간이 걸려들까 이왕이면 빚 많은 아가씨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고약한 생각으로 밤거리를 헤매던 제가 유품정리사라는 특수청소를 시작한 게 종수 이놈 때문이었는데 당시 녀석이 좋아하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 이름에도 베테랑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서 그나저나 태호 오빠가 견딜 수 있을까가 걱정이네요. 이 일이 덩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응? 종수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어쩌나. 난 또 알고 오신 줄 알았더니만 저희 집 장의업 하거든요. 아버지가 장의사. 예? 아니요. 의사 말고요. 장의사요. 돌아가시면 염습하고 장례 도와드리는. 걱정 마세요. 염은 제가 할 거고요. 오빠는 저 망잡은 옷 입혀드릴 때나 염할 때 이리저리 도와주시면 돼요. 무서움 타서 기절하거나 뭐 죽은 사람 무섭고 운 나쁘다 그런 생각 갖고 그러시진 않죠? 그럼 됐어요. 다 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걸요 뭐. 저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귀신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어흥하고 덮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경건하게 잘 가십시오. 마지막 인사 도와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돈요? 당연히 두둑히 드리죠. 제가 급하니까는 10년 경력자 월급 드리는 것만큼 드릴게요. 혼자 아니시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요. 종수가 좋아하는 여자는 역시 남달라서 장의사 딸내미라는 홍연이는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땡그랬는데 탁구공만한 눈동자가 어찌나 번들거리는지 꼭 무당 같았습니다. 차마 도망갈 수도 없이 딱 저 같은 여자한테 끌리는구나 속으로 욕 한 바가지를 하며 여자를 따라갔는데 덩치값도 못하고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저승으로 가는 문 닫히는 소리 같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염하러 간다는 여자가 무슨 소풍이라도 가는 양 콧노래 불러가며 생글생글 웃는데 엄청난 도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좋은 마음 좋은 기분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놀라지 말고 진정을 시키는가 싶더니 자꾸 무서운 소리를 하는데, 자기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고 도왔던 게 처음엔 우중충 나 이제 죽었구나 슬픈 표정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자기 정성스럽게 꾸미고 염하고 가족들 들어와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서 당신들도 달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 한이 싹 풀리는 듯이 얼굴이 화사해지는데, 그러고는 마침내 이승엔 볼일 없다는 듯이 후련하게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귀신 본다는 거 아닙니까? 어쩐지 눈이 예사스럽지는 않더라니.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는 그래 만약 뭐라도 나타나면 내가 이 주먹으로 바로 천국으로 날려주마 헛소리를 되뇌이는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장이 일을 했다는 이 무당 같은 여자가 한 방으로 이끄는데, 참 모를 것이 생각 같아서는 체면 불구하고 여자 밀쳐내고 도망가고 싶던 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경건해지는 것이 작업 때 너무도 평온한 표정의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우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할머니를 보자니 참 마음이 저도 모르게 경건해지는데, 죽음하면 제 아버지처럼 새까맣고 흉하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평온하게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맞은편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저는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할머니를 들었다 놓았다 움직이며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도록 도왔습니다. 싸고 또 싸는 통에 힘은 들었지만 붉은 부은 눈으로 말없이 지켜보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힘든 티는 물론 무서운 티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이상하게 무서움보단 할머니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저도 모르게 표정을 살폈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로 살아생전 한 번도 못 뵌 할머니의 명복을 같이 빌며 난생 처음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를 180도 바꾸어 놓았는데, 물론 홍현 씨가 건네준 두둑한 봉투도 큰 몫을 했죠. 고생 많으셨어요. 대범하시네요. 저는 덩치만 큰 물텀벙으로 봤더니만 의외로 담대하시고 제법 진지한 것이 이쪽으로 나가셔도 되겠어요. 담력도 담력이지만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유족분들도 느꼈는지 더 주시네요. 처음 경험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 제 조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아버지 아직 나으려면 한참이거든요. 네? 이참에 물려받으면 더 좋고 저기 아래아래 동네하고 위에 동네까지 우리 집이 다예요. 단체도 들어오고요. 예? 생각 좀 해봐요. 싹수가 보여서 나는 말이니까는. 예? 예? 또 인격을 바꿔 끼운 듯이 달려드는 홍현 씨가 무서워서 자리를 피해 나온 저는 다음날 또 불려가서 일을 하며 붙박이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지 병사에 사고에 심지어 스스로 저승길 택한 사람까지 우리 아버지처럼 병으로 가신 분 보면 한숨이 폭 나는 게, 가족이 얼마나 속 끓였을까 말 안 해도 알겠는 게, 가면 쓴 듯이 표정이 굳어진 유족이 꼭 어머니와 저 같아서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며 가슴 안의 미움이 실은 100% 원망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필받아 일하던 저는 이내 회복하신 홍현 씨 아버님에게 쫓겨나오다시피 해서는 이내 비슷한 업계를 소개받았는데, 그곳이 특수청소하는 곳으로 장의사 냉큼 집어삼키려는 딸에게 예끼 나 아직 쓸만하다 호통을 치시다가 괜찮은 녀석이라는 말에 이른 고대도 돈 잘 번다는 곳으로 저를 소개시켜준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의 뒤처리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는데, 뭔가 내 마음의 한이 씻겨나가는 느낌이랄까. 차츰 돈보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맞닥뜨린 사건 현장 청소를 하고는 고심에 고민을 하며 번민을 했는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곱게 가는 것이 천운이구나. 보지도 않은 주인공의 상태가 짐작되는 현장에 무척 괴로워하기도 했는데, 이내 좋은 곳으로 가십사 비는 것만으로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져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참 험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 저와 같이 일을 잠깐 했던 한 친구는 지난 저와 같은 녀석으로 말 그대로 집구석이라 불리는 곳에서 자란 험하고 거친 인품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돈 벌려고 스스로 선택했으면서 이 일을 혐오하던 친구였는데,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저주를 하고 일단 방에 들어가 물건부터 뒤지는 게 일과로, 한날은
고독사 하신 중년 남성을 모시고 나가며 동시에 청소 작업 들어가는 현장에서 육두 문자를 내질러 제가 마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몸이 안 좋아 돌아가셔서 고인 상태가 특히 심하긴 했지만 당장 제 부모 욕먹는 것처럼 마음이 아리고 불편한 게 내 언제 좋게 얘기 좀 해줘야지 하다 나를 잡았던 거죠. 게다가 고인이 깔고 주무시던 자리 치우면서 봉투가 나오자 이 녀석이 그걸 주머니에 쑥 집어넣는 것을 보는데 눈이 확 뒤집히는 것이 바로 주머니 뒤져 집주인에게 주니 안 그래도 진작 들여다볼 것을 영 가족들에게 미안했는데 그 아픈 몸에도 안 쓰고 모았나 보다라며 꼭 가족들에게 전해주겠다는 소리에 더욱 마음이 안 좋아 그날 목욕탕에 들러 눈칫밥 속에서 비누 샤워 4-5번을 하고 이어지는 뒤풀이에서 제가 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요? 그게 형님 돈이요? 아 험한 일하면서 그런 재미도 못 보냐고. 이미 죽으면 끝난 거지 거기서 몇 푼 보태준다고 가족들이 생각 안 할 거 해줘?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유족 망자 예의 찾고 있어? 혼자 착하고 고고하지?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나 같은 놈이랑 구르냐고. 저기 천당에서 천사들하고나 놀지. 아 진짜. 왜? 치시게? 어디 쳐봐. 역시 꽁돈 놓치니 꽁 대신 닭이라고 돈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오는구나. 아휴 술이 쓰다 써. 형님 고고한 척 잘난 척 쓰레기 막장판에서 선비춤 추는 꼴 보기 역합니다. 예? 어울리게 쓰레기처럼 굴어요. 나처럼 티 안 나게. 알았어요? 지나나나 막장 인생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유세야 유세가. 사장에 말려서 그 자리는 적당히 파했지만 저도 마음에 악감정이 생겼는데 차마 손을 댈 수 없어 그렇게 지냈더니만 비리비리 얼굴이 수척하고 영 맥을 못 추는 날이 많아지더니 그 친구 일 마치고 집에 가다 차에 치여 저 세상 갔습니다. 듣자니 잘 가다가 뭐에 쫓기듯이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돌진해 도로를 달리다 맞은편 차선으로 뛰어들어갔다는데 피곤하다고 술도 안 마시고 먼저 갔던 녀석이라 영문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당신들 욕하는 거 들은 망자가 뭔가 사과라도 받고 싶어 머물렀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생면부지의 망자집에 들어갈 적이면 아직도 사람이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이 분명 들고 또 그럴 적마다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여기 이승의 고난 훌훌 털고